얼마 전에 삼성 LG 프리스탠딩 김치냉장고 신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삼성 키친핏 그리고 LG전자 빌트인 김치냉장고를 포함해서 신제품 관련 영상을 업로드했었는데요. 불과 일주일 차이로 프리스탠딩까지 김치냉장고가 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제품 프리스탠딩 김치냉장고와 기존에 다뤘었던 키친핏 김치냉장고 내용을 합쳐서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1. 삼성 LG 신제품 김치냉장고 바뀐 점. 2. 뚜껑형 김치냉장고와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장단점 비교. 3. 제조사별 차이점. 4. LG 김치냉장고 라인업별 특징과 추천 제품. 5. 삼성 김치냉장고 라인업별 특징과 추천 제품.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신제품 김치냉장고 바뀐 점. 먼저 LG전자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현 시점 LG전자 신제품 김치냉장고는 총 46종이 출시됐는데요. 이 중에 빌트인 김치냉장고는 40종, 프리스탠딩 타입은 총 6종이 출시되었으며 뚜껑형은 아직까지 신제품이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출시된 신제품 빌트인 김치냉장고를 LG에서는 피덴맥스라고 부르는데요. 피덴맥스 4도어 김치냉장고 480L, 3도어 324L 총 2가지 용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좋게 324L 20종, 480L 20종으로 출시하였습니다. LG전자는 최근 주방가전 대세 상품이 빌트인 냉장고이기 때문에 프리스탠딩보다는 빌트인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굳이 빌트인 타입이 필요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가성비 좋고 용량이 더 큰 프리스탠딩 타입을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올해 LG전자의 프리스탠딩 327L 신제품은 총 2종이 출시되었고 491L는 4종이 출시되었습니다. LG는 아직까지 505L 가성비 라인은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용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을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올해 출시된 300L대 프리스탠딩 두 모델은 모두 메탈 재질로 출시되었는데요. 프리스탠딩은 빌트인 타입보다 높이는 대략 7cm가량 낮고 깊이는 52mm 정도 더 튀어나오는데요. 프리스탠딩의 높이는 178.7cm, 깊이는 737mm입니다. 두 제품 간 차이점은 김치 용기의 개수인데요. 상위 모델은 상칸 소형 김치통 3통을 포함해서 총 7개가 적용되었고 하위 그레이드의 모델은 상칸 김치통 없이 중칸과 하칸에 김치 용기 4개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동안 신제품이 출시되면 모델명의 숫자 체분이 바뀌었다면 올해 제품은 모델명도 동일해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출시한 제품이 G494, G12151, G494, GBB151로 모델명이 부여됐었다면 올해 신제품은 모델명이 G494, GBC151로 거의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작년 G494, G12 모델이 상칸 클레이 브라운, 하칸은 베이지 색상 조합이었다면 올해 G494 GBC 모델은 상칸 베이지 색상과 하칸 클레이 브라운 색상 조합으로 색상만 다른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올해는 신 9모델을 모델명을 통해서는 구분할 방법이 없어졌고 스펙도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메탈 제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출시된 2025년형 G494 MWW151 모델, G494 MWW161, G494 MWG161 모델이 작년 제품과 스펙적인 차이점이 전혀 없습니다. 기존까지는 모델명이 부여되는 패턴을 분석해보면 처음 모델명 G494에서 마지막 숫자 4가 의미하는 것이 제조 연도였는데요. 올해 신제품은 원래는 G495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 제품과 모델명이 동일하게 출시되어서 다소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올해는 더 이상 프리스탠딩 신모델이 나올 계획이 없거나 아니면 기획 모델로 6모델에 한정해서 먼저 출시한 다음에 정식 신모델은 가을쯤에 G495 모델명을 달고 다시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신모델이 출시되어도 그동안 LG 김치냉장고 출시 경향을 미뤄본다면 신제품도 모델명만 바뀌고 색상만 추가되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특히 올해 오브제 냉장고 중에서 토프 색상과 아몬드 색상이 추가된 걸 미뤄봤을 때 김치냉장고도 이 2가지 색상 정도만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브제 냉장고도 상칸에 이어서 올해는 하칸까지 오토 클로징 기능이 적용된 것을 고려해 본다면 김치냉장고 신제품도 만약에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오토 클로징 기능 정도는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삼성은 4도어 상칸에 오토 오픈도어 기능을 적용하였고 중하칸에는 오토 클로징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LG는 구조상 중하칸에 오토 클로징 기능이 적용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상칸 정도는 오토 클로징 기능이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삼성의 오토 오픈 도어는 센서에 손을 갖다 대기만 하면 도어가 스스로 열리는 기능이고, 오토 클로징 기능은 반대로 도어를 닫을 때 문이 스스로 닫히는 기능입니다. 이번 출시한 491L 6종의 모델은 모델명이 161, 151, 101 모델인데요. 이 세 자리 숫자 중에 가운데 숫자 6, 5, 1이 제품의 스펙을 의미합니다. 스펙이 가장 높은 모델의 숫자가 7인 것을 감안하면 풀옵션 모델은 아직까지 출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풀옵션을 의미하는 숫자 7은 메탈의 백커버, 멀티 보관실, 소형 김치통 8통이 적용되고, 중하칸에는 투명한 뚜껑이 적용된 김치통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멀티 보관실은 상칸 하부에 적용된 식재료 보관실인데요. 선반을 접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식재료 보관이 용이한 편입니다. 멀티 보관실은 오른쪽 한 개만 적용되었는데요. 왼쪽에 적용된 보관실은 상단 윗부분에 접이선반 기능이 빠진 것이 멀티 보관실과의 차이점인데요. LG전자에서는 신선 보관실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출시된 가운데 숫자 6이 부여된 제품은 숫자 7 적용된 모델보다 상칸 소형 김치통 개수가 차이가 나는데요. 숫자 6이 부여된 제품은 소형 김치통이 4개만 적용된 것이 7모델과의 차이점이고요. 중하칸 김치통은 불투명 김치통이 적용되어서 약간 스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 5모델은 숫자 6모델에 적용된 멀티 보관실이 제외되어서 신선 보관실만 2개가 적용되었고요. 백커버가 플라스틱이 적용된 부분만 차이점입니다. 숫자 0이 부여된 모델은 백커버가 플라스틱 재질이며 김치통도 제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피덴맥스 김치냉장고 특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는 빌트인 김치냉장고와 피덴맥스 김치냉장고로 나뉘는데요. 이제 기존의 빌트인 김치냉장고는 잔여 물량이 다 소진되면 피덴맥스로 대체될 것 같습니다. LG는 그동안 삼성에만 있던 400L대 포도어 빌트인 김치냉장고를 올해 처음 선보였는데요. 용량은 480L 단일 용량으로 출시되었고, 300L대 용량은 324L입니다. 이로써 LG전자는 올해 피덴맥스 라인업이 총 40종이나 되었는데요. 삼성보다 종류가 훨씬 많아 보이는 이유는 324L 라인에도 피덴맥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고, 재질과 색상이 삼성보다 더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LG전자의 도어 재질은 글라스, 스테인레스, 메탈까지 총 3종이고요. 각 재질마다 색상도 상이합니다. 가장 비싼 재질은 스테인레스, 가성비는 메탈, 가장 인기 있는 재질은 글라스이며, 특히 베이지 색상이 전체 글라스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포도어 기준으로 가격은 메탈 재질이 220만원대부터 구매가 가능하며, 스테인레스 재질은 최대 350만원대까지 가격대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어 재질과 색상 외에도 제품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 메탈 판넬 색상 및 선반 앞쪽 메탈 색상 처리 유무. 2. 김치통 개수. 3. 에너지 효율 등급. 삼성보다는 제품 간 스펙 차이는 별로 나진 않지만, 앞서 안내해드린 것처럼 재질과 색상이 제품 가격 형성에 큰 요인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덴맥스의 가장 큰 장점은 포도어 냉장고와 세트로 설치할 경우 주방을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인데요. 올해는 기존 빌트인 제품에 비해서 주방의 완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키친핏 제품은 김치냉장고와 냉장고장 사이 간격을 1.2cm 정도 띄워놔야 했다면, 신제품은 4mm만 띄워놓아도 되는데요. 작은 디테일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간격이 줄어든 만큼 좀 더 일체감 있는 느낌을 준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냉장고장과 딱 붙여놓게 되면 도어를 오픈할 때 김치냉장고가 냉장고장에 부딪히지는 않을까 우려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힌지 기술을 적용해서 문을 활짝 열어도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이 밖에 나머지 기능들은 기존 빌트인 제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삼성 김치냉장고 바뀐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은 올해 프리스탠딩 7종, 키친핏 맥스 7종을 출시하였는데요. 뚜껑형 신제품은 아직까지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프리스탠딩 키친핏 맥스 순서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김치냉장고 모델명이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어 RK80F 49E1A라고 가정했을 때 맨 앞 알파벳 RK로 시작되면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입니다. 뒤에 80은 시리즈를 의미하며 70, 80으로 구분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윗등급입니다. 다음 알파벳 F는 연식을 의미하며 F가 2025년형입니다. 다음 두 자리 숫자는 제품의 용량이며 49는 400L대, 58은 500L대 프리스탠딩 김치냉장고입니다. 다음 알파벳은 옵션인데요. 냄새 케어 김치통, 메탈 쿨링 선반,
선반, 맞춤 숙성실 등으로 구분됩니다. 다음 숫자는 에너지 효율로서 1이면 1등급입니다. 마지막 알파벳은 제품의 색상입니다. W은 신규 색상인 글라스 클린 화이트 모델이고 A는 코타 화이트, X는 세튼 화이트 색상입니다. 삼성도 프리스탠딩 모델은 모델명을 제외하면 크게 바뀐 부분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먼저 용량은 LG보다 다양한 편입니다. 400리터 때는 487리터와 490리터, 500리터 때는 583리터, 586리터로 라인업을 형성하고 있어서 선택의 폭이 큰 편입니다. LG전자는 다용도 분리벽이 있는 모델과 없는 모델로 구분이 된다면 삼성은 전 제품 모두 와이드 상칸이 적용되어서 다용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삼성 프리스탠딩에서 올해 눈에 띄는 부분은 유산균 아삭 숙성 기능인데요. 작년까지는 저온 쿨링 모두 기능을 소구해왔다면 올해는 LG전자의 유산균 김치 플러스를 대응한 듯한 네이밍으로 변경한 것이 인상적인 부분입니다. 작년 저온 쿨링 모드에서는 구체적인 유산균의 종류 그리고 유산균의 수치를 표기화하지 않았었다면 올해는 조금 변화됐는데요. 신규 제품에 적용된 유산균 아삭 숙성 모드는 LG전자에서 강조하던 류코노스톡 유산균을 활성화해서 아삭한 식감까지 더해준다고 소구하고 있는데요. 표준 김치 보관 모드 대비 최대 118배나 많은 양의 류코노스톡 유산균이 발생하며 유산균의 수치는 제3자 인증기관인 인터텍의 검증을 받은 자사 실험치라고 합니다. 외형적 변화는 다소 적은 편인데요. 삼성은 올해 글라스 재질 중 클린 화이트 색상을 추가하는 정도입니다. 포도 키친핏 냉장고를 클린 화이트 색상으로 구매한다면 세트로 구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빅스비 음성 제어 기능을 확대했는데요. 냉장고와 세탁 가전뿐만 아니라 김치 냉장고에도 빅스비를 탑재하였습니다. 음성 제어 기능은 김치 냉장고 앞에서 도어를 열어달라고 한다든지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켜달라고 하면 기기 제어를 통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키친핏 김치 냉장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키친핏의 가장 큰 장점도 LG전자와 동일합니다. 포도어 키친핏 냉장고와 세트로 설치할 경우 주방 인테리어를 깔끔하고 일체감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삼성 키친핏 맥스도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장 사이 간격을 4mm만 띄워놓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일체감이 있는 주방을 완성해줍니다. 이렇게 냉장고장과 딱 붙여놓게 되면 도어 오픈 각도가 우려될 수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어는 최대 108도까지 열려서 식재료를 꺼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삼성은 올해 키친핏 맥스 제품을 총 6종을 출시하였으며 가격은 239만원부터 최대 320만원대까지 가격폭이 큰 편인데요. 제품 간 가격과 직결되는 스펙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메탈 선반, 메탈 쿨링 커버 적용 유무. 2. 냄새 케어 안심 김치통 유무. 그리고 김치통 개수. 3. 맞춤 숙성실. 4. 빅스비 음성 제어. 5. 오토 오픈 도어 적용 유무. 6. 소비 효율. 참고로 삼성 키친핏 맥스도 도어 재질과 색상은 기존 키친핏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올해도 도어 재질은 글라스와 메탈 두 종류로 운영이 되고 색상은 글라스 재질 중에 클린 화이트 색상 한 종류만 신규로 추가되었습니다. 챕터 2. 일반 냉장고, 김치 냉장고 차이점. 먼저 일반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 냉장고의 가격을 보고 왜 이렇게 냉장고보다 비싸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냉장고보다 김치 냉장고가 훨씬 더 고급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반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 냉장고는 일반적인 냉장과 냉동, 식재료 보관 등을 위해서 만들어진 냉장고죠. 반면에 김치 냉장고는 온도에 민감한 식품, 김치 보관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김치 냉장고입니다. 냉장고의 온도는 보통 영상 0도에서 6도 사이의 냉장 온도와 마이너스 16도에서 마이너스 24도의 냉동 기능으로 나눠지고요. 김치 냉장고는 보통 마이너스 2도에서 마이너스 1도 정도의 온도로 김치를 보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냉장고는 냉장 기능과 냉동 기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반면에 요즘 김치 냉장고는 다목적 사용으로 와인부터 바나나, 감자, 여러가지 식재료를 보관하는 전문 맞춤 온도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김치냉장고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뚜껑식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비교. 김치냉장고는 뚜껑식과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로 나뉘는데요. 뚜껑식 김치냉장고와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 가지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각 방식, 장점과 단점 순서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각 방식은요, 뚜껑형 김치냉장고는
직접 냉각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는 간접 냉각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냉각 방식은 내부에 있는 냉장고의 벽면 안쪽을 보면 냉각 코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 코일이 직접적으로 냉기를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냉기가 안쪽으로 전달되는 방식이 직접 냉각 방식입니다. 그리고 간접 냉각 방식은 컴프레셔가 냉매를 압축해서 냉각기에서 많은 양의 냉기를 만들어낸 다음에 만들어진 냉기를 팬을 통해서 냉장고 고내로 전달을 해주는 방식이 간접 냉각 방식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와 그리고 에어컨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냉각 방식은 소형 냉장고와 그리고 뚜껑형 김치 냉장고에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김치를 정말 맛있게 만들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가격 자체가 싼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정온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라 오래전부터 많이 선호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직접 냉각 방식은 땅속에 보관했던 김장김치 맛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땅속 보관 기능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냉각 방식은 식재료를 장기간 오랫동안 보관하는 데 유리하고요. 상대적으로 전기 소모량이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직접 냉각 방식은 문을 자주 열고 닫으면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고 그럴 경우에 외부와 내부의 온도 편차로 인해서 수분이 발생하고 그 수분이 얼어버리는 바람에 성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냉각 방식의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에 비해서 칸칸별 디테일한 수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허리를 수그려서 김치를 꺼내거나 야채, 과일을 꺼내야 돼서 허리에 부담이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간접 냉각 방식은 대용량 김치냉장고에 적합한 방식이고요. 내부를 직접적으로 냉각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성해가 발생하지 않고 다용도 활용하기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냉장고처럼 냉동과 냉장, 김치냉장고까지 자유롭게 온도가 변온되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식재료를 맞춤 온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용량의 다용도 목적을 가진 김치냉장고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직접 냉각 방식에 비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뚜껑형 김치냉장고는 김치를 장기간 보관하는 데 있어서는 스탠드형 김치냉장보다 훨씬 더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머님들이 뚜껑형 김치냉장고가 훨씬 좋다, 김치를 더 오랫동안 보관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뚜껑형 김치냉장고 보면은 위쪽에 있는 김치통 말고 밑에 있는 김치통은 정말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뚜껑형 김치냉장고는 스탠드형에 비해서 다목적 사용보다는 김치 보관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김치냉장고의 뚜껑을 자주 열 이유가 없습니다. 김치를 꺼낼 때만 뚜껑을 열기 때문에 그만큼 냉기가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뚜껑형 김치냉장고의 유일한 단점은 외부의 뜨거운 공기가 김치냉장고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냉기를 빠르게 채워줘야 되지만 별도의 팬이 없기 때문에 김치의 맛이 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껑형 김치냉장고 밑에 있는 김치통이 맛있다고 하는 이유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위에 있는 김치통이 밑에 있는 김치통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김치 맛이 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뚜껑형 김치냉장고 밑에서 보관한 김치통은 김치 맛이 6, 7개월이 지나더라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라는 후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김치를 보관하는데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뚜껑형 김치냉장고를 잘 활용하시는 주부님들은 주기적으로 밑에 있는 김치통과 위에 있는 김치통을 솎아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위에 있는 김치통과 밑에 있는 김치통, 김치 맛이 오랫동안 골고루 유지된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뚜껑형 김치냉장고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윗공간을 또 쓸 수 없다라는 단점 때문에 조금씩 고객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서구형 식습관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식재료를 맞춤 온도로 보관하는 다용도 활용이 더 각광을 받으면서 점점 뚜껑형과 스탠드형을 선호하는 비중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70% 이상의 점유율을 스탠드형 김치냉장고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챕터 3 제조사별 차이점. 지금부터 삼성과 LG 김치냉장고의 차이점을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비교를 해드린 다음에 뒤쪽에 뚜껑형 김치냉장고도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참고로 어떤 분은 그래도 김치냉장고 하면 딤체 아니냐, 딤체가 오리지널인데 왜 딤체를 빼고 삼성과 LG전자만 비교하느냐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딤체가 부도가 나서 이제 더 이상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하이마트 매장에도 직원들이 철수했고요. 온라인 일부 매장에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AS에 대한 보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김치냉장고는 LG와 삼성전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외형과 내부 대표적인 특장점 위주로 간략하게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량과 라인업입니다. 삼성과 LG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의 용량은 300L와 400L 그리고 500L대로 똑같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력 모델은요 400L대가 주력 모델입니다. 먼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500L대 김치냉장고에 유일하게 홈바이죠 매직 스페이스가 적용되어 있는 모델을 한 모델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포도어 상냉장 한행동 냉장고에서 프리미엄 제품군에 속하는 무드업 제품을 김치냉장고에도 운영을 하는데요. 300L대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에 무드업을 적용을 했습니다. 제품의 가격은 400만원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두 회사가 모두 400L대 키친핏 냉장고를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LG전자는 480L, 삼성전자는 420L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키친핏 냉장고는 300L대, 400L대 모두 깊이가 700mm 정도여서 냉장고와 같이 세트로 설치할 경우에도 일체감 있게 설치가 가능해서 주방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브랜드의 내부와 외부의 특징과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전자는 상칸에 다용도 분리벽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을 활짝 열어서 내부를 바라보면 중앙에 격벽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용도 분리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용도 분리벽이 있기 때문에 좌측과 우측을 서로 다른 온도로 보관이 가능한데요. 김치로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쪽은 냉동, 한쪽은 냉장, 한쪽은 김치, 한쪽은 냉장으로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이 분리벽이 있어서 다용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최적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500L대에는 일부 제품에 한해서 다용도 분리벽이 없는 제품도 같이 운영을 하는데요. 기존에 삼성전자에서 강조했던 분리벽이 없어서 가져갈 수 있는 장점, 넓은 수납,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넓게 냉장고처럼 사용이 가능한 이런 장점을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서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출시한 LG전자의 4도어 피덴맥스 김치냉장고도 다용도 분리벽이 없는 방식입니다. 도어를 활짝 열었을 때 삼성전자와 거의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는 다용도 분리벽이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 모두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G전자는 냉기 지킴 가드와 유산균 가드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냉장고의 문을 열었을 때 외부의 공기가 유입되지 않고 내부의 냉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커버를 덧댄 방식인데요. 이 커버로 인해서 김치 맛이 잘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유산균 가드와 냉기 지킴 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출시한 LG 피덴맥스 480L는 삼성전자 제품처럼 유산균 가드와 냉기 지킴 가드가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300L대, 400L대, 500L대 모두 간접 냉각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에도 없고 다목적 활용하기에는 최적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LG전자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는 오브제 라인업과 일반 라인업으로 나뉘는데요. 오브제 제품은 Z로 시작하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고 일반 김치냉장고 라인업은 K로 시작하니까 Z와 K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도어를 열었을 때 중앙에 분리벽이 없는 와이드 상칸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재료를 보관할 때 격벽 없이 넓게 사용이 가능해서 귤박스라든지 포도박스, 통째로 수납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는 예전부터 메탈 쿨링을 강조했는데요. 메탈 소재가 얼만큼 많이 적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과 등급이 분리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어 쪽에 메탈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 김치냉장고의 선반이 메탈로 되어 있는 모델, 그리고 앞쪽에 도어를 열었을 때 냉기 커튼도 메탈 냉기 커튼이라고 부를 정도로 메탈을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김치통까지도 메탈로 이루어진 제품이 있어서 가격이 비싸질수록 메탈이 많이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삼성전자는 LG전자와는 다르게요. 냉각 방식도 두 가지 냉각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일단 300L 같은 경우에는 상칸은 간접 냉각 방식을 사용하고 중칸과 하칸은 뚜껑형 김치냉장고에 사용하는 직접 냉각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400L와 500L대 대용량 제품에는 상칸, 중칸, 하칸을 모두 간접 냉각 방식이 적용된 것도 특징입니다. 삼성전자의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도 일반형과 비스포크 라인, 인피니티 라인으로 구성이 되고 인피니티 제품은 키친핏으로 운영되는데 용량은 420L이고 디자인적인 특징 외에는 키친핏 400L대 김치냉장고와 성능 차이는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제품의 용량과 제품 라인업에 따라서 김치통을 꺼낼 때 편의성도 제각각인데요.
먼저 300L대 삼성 제품은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중칸 서랍을 열었을 때 앞쪽에 있는 김치통은 바로 꺼낼 수가 있지만 뒤쪽에 있는 김치통은 상칸 도어를 모두 오픈해야 되거나 아니면 앞에 있는 김치통을 먼저 다 꺼낸 후에 뒤쪽 김치통을 빼내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LG전자 300L대 김치냉장고는 중칸에 김치통이 2통이어서 상칸 도어를 오픈하지 않고도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LG 400L대 프리스탠딩과 삼성전자의 프리스탠딩 400L대 제품은 상칸 도어를 모두 활짝 열어놓아도 중칸에 김치통을 꺼내려면 앞쪽에 있는 김치통을 모두 빼내야만 꺼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삼성의 420L의 키친핏 제품 그리고 키친핏 맥스 제품, LG전자의 피덴맥스는 480L는 상칸 도어 오픈 없이 안쪽 김치통까지 꺼낼 수가 있어서 편리한 편입니다. 그 밖에 LG전자, 삼성전자 대표적인 특장점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LG전자는 유산균 김치 플러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관 모드 대비 유산균이 57배나 더 많이 증식하는 기술인데요. 김치를 정말 잘 담그는 김치 명인들의 김치를 보니 그 안에는 유산균 중에서도 류코노스톡이라고 하는 유산균이 풍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김치의 30여 가지의 다양한 유산균 중에서도 김치를 맛있게 하는 톡 쏘고 시원한 맛을 주는 류코노스톡 유산균을 잘 증식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LG전자는 57배나 많은 유산균 김치 플러스를 강조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올해부터는 유산균 아삭 숙성 모드를 추가했는데요. 류코노스톡 유산균을 활성화해서 오랫동안 아삭한 식감을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요, 김치 맛보다는 메탈 쿨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 전도율이 높은 메탈이 적용되어 있어서 도어를 오픈하고 도어를 닫을 때 메탈이 냉기를 품고 있어서 도어를 열고 닫았을 때 빠져나가는 냉기를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각 브랜드별 라인업별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